대치동 아이들마저도 다 똑같이 못하는 게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대치동 애들이 경시, 심화, 선행 다 하는데 얘는 엄마만 봐도 상위권이겠네, 상위권이 되겠네 싶은 부모님들이 계세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판사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아이랑 보통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야, 진짜요? 네. 야. 일단 수학의 사교육 비용으로 거의 300만 원을 쓰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쓰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대를 가는 게 목적인데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 만점을 맞아야 된다. 솔직히 뜨악했어요. 아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300만 원 스탑하셔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진짜 의대 가고 싶으시면 자,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렌 패밀리 브루스피즈입니다.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이분이 온라인에서 입시 설명회 한번 하시면 끝납니다.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시고 계신 아이스터디 이시용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 대치에서 수학을 한 20년 정도 가르치고 있고요. 수학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시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대치동에 없는 친구들한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 정확하게 하나씩 있어요. 첫 번째로 대치동에 없는 친구들한테 유리한 게 뭐냐? 영재 교육을 안 한 거. 이거 되게 유리한 거예요. 학원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요즘 초등 저학년한테 사고력 학원이라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수능이나 내신에서 입시적으로 사고력이라는 키워드가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의무 교육처럼 초등 저학년 때 안 하면 안 되는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게 대치동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치동이 아닌 지역의 아이들이 사고력 것들을 안 하고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1년 정도나 반년 정도의 선행을 하고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다. 일단 쓸데없는 돈도 안 썼고요. 영가고 입시까지 안 가는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게 오히려 장점이다. 그럼 반대로 대치동인 친구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영가고는 갈 수 없는데 영가고를 가는 커리큘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초등 저학년 때 사고력을 하고 초등 고학년 때 초중등 심화서를 하고 중학교 땐 고등 선행을 해서 경시까지 가는 거. 이거를 만드는데 돈과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경쟁에서 못 살아남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못 살아남음으로 인해 아이들은 굉장히 큰 좌절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환경에 들어가지 않은 건 오히려 축복이다. 반대로 이 환경에 있는 애들 중에 여기서 좌절을 느낀 애들이 망가지는 케이스가 요즘 굉장히 많다. 망가지는 케이스 이야기도 드릴게요.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고력 라인으로 해서 쭉 타가지고 초중등 심화 다 한 다음에 경시까지 해서 영가고 입시까지 치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가고 입시에는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일반고를 진학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일반고 진학한 다음에 단 한 번도 내신에서 1등급을 찍지 못해요. 영가고를 준비했다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0.47% 입시에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1% 모집 인원도 안 되는 입시에 도전을 했던 영재라고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던 친구인데,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밖에 없냐? 재수, 삼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내신으로는 어떻게 비벼볼 만한 대학이 없고요. 수능으로 승부 볼 수밖에 없고 공부를 안 했던 아이라서 결과적으로 재수나 삼수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대치동이 전국에서 가장 재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진학률 있잖아요. 오히려 강남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낮죠. 이유는 재수 삼수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재수 삼수 한다고 첫 번째 현역 때 들어갔던 대학보다 올라가질 않아요. 대치에서 유아부터 쭉 커온 애들이 결과적으로는 영가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이. 실질적으로 대치에는 우수한 애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가고 준비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함정이 되는 거죠. 우수한 애들은 많지만 영가고에 들어갈 정도의 우수한 아이들이 많을 수는 없어요. 모집 인원이 적은데 모든 애들이 어떻게 거기에 다 들어가요? 안 되죠.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일단 영가고 교육을 시켜요. 엄마들이 원하는 거는 그럼 나중에 일반고를 가더라도 수능과 내신의 고득점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는 부모님들 대부분이
선생님의 퀄리티를 보시고 되게 오랫동안 보내세요. 초중등 입장에서 좋은 선생님이라는 분들은 대부분 영가고 입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대부분 다 영가고 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대치동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적용이 되고 있다. 제가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친구가 있어요. 아, 예.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글을 하나 써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제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치동 설명회 때 엄마 손을 붙잡고 같이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설명회 끝나고 나서 제가 만든 교재가 있는데 네. 그 교재를 가지고 사인 받으러 왔더라고요. 제가 사인을 해주면서 교재를 봤는데 교재가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솔직히. 이 친구가 1년 반 전에는 6학년인데 6학년 거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인해줬던 교재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였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인강만 보고 고등 과정까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기특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해주려고 보통 진단검사를 보는데 그냥 학력평가 수준의 진단검사를 봤어요. 몇 점이나 나올지를 확인해서 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대치동에 명문 휘문고가 있어. 네. 그럼 휘문고 기출을 구해다가 대치동 애들한테 시험을 봐도 평균 밑으로 나와요. 네. 그런데 얘는 시험을 봤는데 2등급이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을 이기고 2등급을 찍는 친구였어요. 와. 그래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선행을 못했다 또는 심화를 못했다 하는 분들이 있어도 사실 초등학교 때는 심화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지금은 역전이 가능해요. 대치동 아이들마저도 다 똑같이 못하는 게 있어요. 네. 되게 아이러니하게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을 못해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대치동 애들이 경시, 심화, 선행 다 하는데 희한하게 제일 못하는 게 공통 수학이에요. 오히려 성대 경시 잘해요. KMO 같은 영재 교육에 있는 문제들은 오히려 타 지역 대비 잘 풀어요. 이것도 재미난 게 성대 경시나 KMO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애들은 빵점이에요, 거의. 네. 근데 거기서 두세 개만 맞추잖아요? 그러면 등수가 쫙 올라가요. 상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영재 교육 라인에서 경험들을 많이 쌓은 애들은 거기서 두세 문제 정도는 맞춰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 수학은 두세 문제를 잘 맞춰내는 게임이 아니라 두세 문제만 틀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알아야 될 개념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푸는 게 지금 현재 보통 교육 과정의 평가거든요. 네. 오히려 거기에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 반대로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라고 해도 중학교 때부터 공통 수학만 똑바로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 수학 사교육에 돈을 쓰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할 땐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을 다 쓰셔라. 그 전에는 가성비 최악이니까 쓰지 마셔라. 주변에서 뭐 선행, 심화, 뭐 무슨 학원 보내야 돼, 무슨 학원 보내야 돼 이래도 초중등 과정을 하고 있을 땐 사교육비를 때려붓는 게 아니다. 그럼 최고의 가성비는 뭐냐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에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 섭외와 학원을 알아보는 거. 각 지역마다 지역의 고수들이 있어요. 돈을 쓸 거면 그런 데 돈을 써라. 대치동 수학 1타 강사가 알려주는 초등 고학년 중등 수학 로드맵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초등 고학년부터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초등 고학년에서 최상이나 A급 같은 심화서를 못한다. 애가 힘들어한다. 네. 라고 하면 안 시키셔도 됩니다. 애가 즐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시키셔라. 정의를 내려드려야지 안 헷갈리시. 즐긴다의 정의. 개념 원리나 RPM이나 쌤 같은 수학에서 개념서나 유형서라고 불리는 교재들 그 교재를 안 하고 바로 최상이나 A급 같은 걸 해. 그런데도 아이가 그걸 이해하네? 라고 하면 이게 즐기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개념서도 하고 유형서도 한 2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최상위를 해야 된다. 예. 이러면 이건 즐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상이나 A급 같은 거를 초등 고학년 때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럼 걔가 고등학교 가서 수학에 문제가 생기냐? 네. 안 생긴다. 그러니까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등 고학년에서 심화서를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초등 고학년 때는 개념과 연산에 올인하셔라. 개념과 연산의 올인. 네. 개념이라는 거는요, 개념서가 끝났으면 개념이 끝났다가 아니고요. 저기 아이 방에 개념서가 있다라고 하면 뭐 한 2달 전에 끝난 거 버리지 마시고 네. 잘 갖고 계시다가 주말에 심심할 때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보고는 그냥 엄마도 개념 다 알고 있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애가 대답을 똑바로 한다, 안 한다, 이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애가 대답을 똑바로 못 한다, 그럼 무조건 선생님한테 전화하셔라. 학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개념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요거면 됩니다. 심화도 필요 없고요. 서술도 필요 없고요. 초중등 과정은 서술할 수 있을 만큼 양이 많지 않아요. 풀이 과정이. 그리고 풀이 과정을 쓸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암산으로도 다 돼요. 근데 암산으로 하는 애한테 너 암산하지 말고 풀이 과정 다 써야 된대. 이거 안 고쳐져요. 그거는 고등 과정에서 고쳐도 안 늦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은 무조건 정확도가 좋아야 돼요. 네. 그게 암산이든 손으로 풀이 과정을 쓰든 상관없이 무조건 정확도가 좋아야 됩니다. 네. 근데 정확도가 안 좋아. 그럼 그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은 정확도를 무조건 키우셔야 된다. 이 두 가지는 타협하지 마셔라. 중등 수학부터는 직접적으로 고등 수학을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영어 단어 같은 걸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영어 단어가 발음부터 스펠링까지 명확해야 독해할 때 잘 되잖아요. 똑같아요. 중학교 수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학습해 놓은 개념들이 정확하게 발음부터 스펠링까지 고등 과정에서 이 개념이 나왔을 때 읽어낼 수 있는지까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 단계부터는 엄마도 개념을 체크하기 어렵고요. 학원에서도 이걸 챙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중등 수학을 하는 애들한테 꼭 하라는 게 뭐냐? 진단검사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학력평가 수준의 진단검사를 봐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되 정답률이 한 80% 정도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좀 구분 지어주고 싶어요. 누적되는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구구단. 구구단 초등 저학년 때 배웠어요. 그런데 이걸 초등 고학년 때도 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쓰죠. 그러면 당연히 중등과정도 이거는 알아야 고등과정을 할 수 있는 기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전과정이 누적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고등과정을 하기 위해서 중등 전과정이 누적 개념이겠다 생각을 할 텐데 개념, 공식, 증명, 성질 이런 건 누적 개념이 맞아요. 중등 심화, 경시형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 누적 개념을 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중등의 1학기 과정은 거의 80% 정도가 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등 1학기 과정을 잘 하셔라. 정답률이 한 80%가 유지되게끔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등 2학기 개념. 이거는 도형이거든요. 근데 실제 고등 과정은 해석기하라 그래서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린단 말이에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2학기 개념은 공식이나 성질 정도에서 끝나요. 누적 개념은. 나머지 개념들은 중학교 안에서만 나오는 심화 개념들에 가까워요. 그래서 2학기보다는 1학기가 더 누적 개념 양이 많다. 2학기의 공식이나 성질 정도는 정확하게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라. 근데 기하 심화라고 해서 학원들에서 특강으로 많이 까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영재 교육에 더 많이 쓰이는 경우라서 내가 영재 교육 준비할 게 아니라면 이거는 배제하시고 도형도 기본에 충실하시고 오히려 심화를 진짜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1학기 과정으로 하셔라. 1학기 과정 심화가 고등의 누적 개념이랑 연계율이 높다. 최근에 대치동이 취하는 사교육 포맷이 뒤집어졌어요. 한 7년 전만 해도 영재교육 포맷이었어요. 초중등은. 근데 이게 뒤집어진 이유가 첫째를 영재교육 포맷으로 그대로 학원 라인을 태워서 키웠는데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둘째는 그렇게 키우기 싫은 거죠. 그런데 첫째가 고등학생이 됐었을 때 고등부 선생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고등부 선생님들이 새롭게 알려준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둘째는 이 내용을 조금 빨리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고등이랑 연결되어 있는 중등과정, 고등이랑 연결되어 있는 초등과정 이걸 수업하는 포맷으로 초중등 심화가 바뀌었어요. 초중등 심화의 정의가 지금은 고등이랑 연계되어 있는 수학으로 바뀌었어요. 초등 연계 고등 수학. 중등 연계 고등 수학. 이런 걸 실제 프로그램으로 까는 학원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시중 교재가 없으니 자체 교재를 쓰고 있다. 요게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초등 현행을 하고 있어도 중등 현행을 하고 있어도 고등과 연계되는 내용들은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교재가 없어서 그동안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치동에서 그런 걸 하는 흐름으로 심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행을 빨리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얘가 초등 과정을 하고 있어도 연결시켜서 고등 생각까지 개념을 정리해 주는 거죠. 이런 교재들이 개념 심화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 설명회 그리고 컨설팅을 거의 20년 동안 3,000회 가까이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위권 부모님들의 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들을 1대1 컨설팅에서 밀접하게 만나요. 네네. 그때 얘는 엄마만 봐도 상위권이겠네, 상위권이 되겠네 싶은 부모님들이 계세요. 첫 번째 특징이 어느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까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무슨 교재를 풀리는 게 좋을까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이 어머님들은 저한테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데이터를 먼저 알려주세요. 최근에 이런 검사를 받아봤는데 이런 시험을 봤는데 성적은 이 정도가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정보를 먼저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희한하게 상위권 부모님들은 일단 정보를 먼저 주는 것부터가 이야기의 시작점이 돼요. 모든 컨설팅은 아이 데이터가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없이 하는 컨설팅이 너무 많아요. 애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아웃풋을 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얘는 지금 분위기상 이런 걸 해야 돼요. 요런 수업들을 들어야 돼요.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버리는데 절대 그렇게 컨설팅을 받으면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와.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학교 활동을 되게 충실하게 시키세요.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판사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아이랑 학교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아버님이랑 어머니랑 같이 오셨는데 아빠가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이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실제 아이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끔 배경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애가 학교 활동이야 학원이야 그러면 학원을 빼요. 보통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야, 진짜요? 네. 야. 근데 저는 이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게 모든 평가는 지금 현 입시 제도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지금 수시라고 불리는 것들은 관찰 평가가 메인인데 그 관찰 평가의 중심에 있는 게 누구냐? 학교 선생님이죠. 그런데 태도는 언제 만들어지죠? 초등학교 때.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의도적으로 점수를 잘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관찰평가를 잘 받는지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아이는 더 적극적이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발표나 활동에 임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때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활동에 적극 임하는 게 사교육을 적극시키는 것보다 더 좋다. 또 상위권 부모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학원 남들 보내는 것처럼 잘 안 보내세요.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아이 학원을 보낸다라고 하면 주요 과목은 그래도 보내야지. 그래서 영어, 수학을 보내요. 그러다가 고학년이 됩니다. 국어는 괜찮나? 과학은 괜찮나? 그러면서 국어도 주일에, 과학도 한 주일에. 그러면서 영어 주 2회, 수학 주 2회, 과학 1회 하면서 주요 과목들을 보내시죠. 그런데 사실은 아이가 시기마다 주력 과목이라는 게 사실 필요해요. 네. 희한하게 또 상위권 부모님들은 그걸 또 절묘하게 아세요. 네. 아이가 지금 재밌어하는 과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그 과목을 존중해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고 네. 이걸 끝까지 점수를 찍어본 친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등급을 받아본 친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아이가 뭘 시작했으면 끝까지 공부를 해봐야 다시 타 과목도 거기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어떤 상태냐면 밥상은 학원이 차려줘. 내가 밥상을 차리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전혀 해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공부해서 등급까지 완성하는 공부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공부에서 성공의 경험이 적다라는 거죠.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9년 동안의 시간 동안 네. 남들보다 수학을 계속 많이 한다. 불가능하죠. 그쵸. 어떤 시점에는 전략적으로 남들보다 수학을 많이 해서 역전하는 시점은 와야 되고 네. 그리고 다시 평균치로 회귀하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점을 잡는 게 과목마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시점이 남들과 조금 다르면 유리해요. 남들이 수학 공부를 적게 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얘가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역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초중등은 전반적으로 당연히 고등보다 학습량이 적다. 네. 그런데 고등만큼 학습량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특정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목 개수를 줄여야죠.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잘 못해요, 이렇게. 그럴 것 불안해서. 같아요. 어머님들의 불안감을 못 이겨내서. 초중등 때 어떤 과목을 했냐, 안 했냐의 편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커요. 오히려 주력 과목의 경쟁력을 만드는 게 유리해요.
어차피 고등 올라가면 골고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중등 때 주력 과목이 없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이것도 상위권 부모님들이 의도한 건 아니더라도 주력 과목을 갖고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한테 사교육을 많이 안 시키잖아요. 그럼 오히려 집중이 되게 잘 돼요. 초등 저학년 때 학교 활동에 집중하고 사교육은 나 안 시킬 거야. 이 마인드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엄마 나 학원 하나만 보내줘. 역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주변 애들 다 다녀. 근데 나 이거는 다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그걸 다니면 걔는 거기에 집중을 더 잘해요. 그러다가 얘가 반이 레벨업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거기다 더 붙여주는 거죠. 왜? 어차피 학원 보낼 생각 없었잖아요. 이러면 이 엄마는 안 조급한데 학원을 다 보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한 학원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과목마다 유명 학원만 보내고 싶거든요. 국어 1등 학원, 수학 1등 학원, 1등 학원의 특징은 뭐냐? 애들 푸시를 잘해요. 그러면 애는 다 과부하야. 그렇네요. 그럼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1등 학원은 한 과목만 보내셔라. 나머지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학원으로 세팅하셔라. 그래야 그 한 과목을 잘한다. 지금 하는 얘기들을 사실 제가 오프라인 설명회나 온라인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좀 답답한 걸 싫어해서 그냥 어머님들도 사실 뭐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딱딱딱 찝어주는 걸 편해하세요. 예를 들면 이 시기 때 이런 학원이나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셔라. 아니면 이런 교재를 수강하셔라.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정보 전달에서는 조심스러운 게 문제가 될까봐. 그렇죠. 애들별로 다르니까. 근데 제가 어쨌든 온라인, 오프라인 입시 설명회 오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씩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 입시 설명회에 신청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하는 온라인 입시 설명회에서 엄마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이다예요. 사이다. 너무 속 시원하다. 대놓고 이걸 다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모르는 거는 말을 안 해요. 아는 거는 그대로 그냥 다 말을 합니다. 제가 대치동 학원 원장님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많이 받아요. 설명해 좀 그만하라고.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면 제가 모든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니까. 드린다고요, 그냥. 아까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친절하게 다 드린다고 하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투자하는 시간, 엄마들이 투자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초등학교 때의 노력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딱 시작하는 고1이 됐을 때 출발점이 앞쪽에 있으면 좋겠다. 사실 선행시마 뭐 아니면 초중등 때 사교육비 투자 아니면은 엄마가 막 엄마표로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굉장히 큰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아이한테 베네핏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쪽에 스타트 지점으로 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 설명회에서 의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수학의 사교육 비용으로 거의 300만 원을 쓰세요. 한 달에?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쓰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대를 가는 게 목적인데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 만점을 맞아야 된다. 저도 대치동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지만 솔직히 뜨악했어요. 아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300만 원 스탑하셔라. 그리고 어머님 얘의 현재 진단을 해봤냐 꼭 해보고 실제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진단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정말 드렸던 팁은 뭐냐면 자 진단 안 하셔도 좋고 사교육 안 받아도 좋다. 진짜 의대 가고 싶으시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초등도 중등도 과학 탐구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을 평가하는 대회예요. 진짜 의대를 가고 싶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과학 탐구 대회 같은 거, 결과를 평가하는 대회가 아닙니다. 과정을 평가하는 대회들의 절차들을 그대로 진행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대회에 대표로 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면 실제 대회 절차들이 다 오픈돼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그 대회에 나온 논제부터 대회가 원하는 발표 동영상이나 출품작 설계까지 실제 애를 데리고 주말에 같이 해봐라. 근데 양식에 1도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 단계에선 의대를 가기 위한 역량 강화 수업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다. 그 어머님도 이 얘기를 드리고 가이드를 그렇게 바꿔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얘의 모든 커리큘럼이 바뀌었어요.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치동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이제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일단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대치동에 들어와야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지금 일탈하는 모든 사람들은 온라인에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고의 수업들은 온라인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 공부를 집중해서 할 것이냐. 그 시기를 잘못 선택해버리면 아이가 망가져요. 저는 오히려 대치 안 들어오는 엄마들은 가장 얘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관찰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회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적극 살리시면 역전이 가능하다. 절대 대치동에 못 오는 거를 우리 아이의 뒷바라지를 못 해주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대치동에 안 들어가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이미 온라인에 충분하니 아이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또는 집중력적인 차원에서 어머님이 아이의 학생 관리를 하는 시간적인 투자도 다 해도 되겠다는 시점을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그걸 하셨으면 다 하신 거라고 좀 봐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초중등 입장에서 이 모든 걸 해석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설명회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네. 제가 그 설명회를 지금 시리즈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입시 설명회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정보들은 구체적으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날카롭고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